조만간 일본은 끝날 거라 하더군요. 한반도로 몰려올 난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일본 전역을 뒤덮은 그때 한 예언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침몰할 운명인 나라. 일본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한국. 그 두려움 속에서 한 일본 소녀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한국행.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츠쿠바 대학 부속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타카라예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의 할아버지 다케시는 항상 한국이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마다 신문을 보시면서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때때로 한국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의 어조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달랐어요. 저는 한국 음악의 소리와 한국 드라마의 화려한 색감을 정말 좋아했어요. 몰래 제 컴퓨터로 K-팝 노래를 들으면서 언젠가 그 아름다운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다음 수학여행지가 한국이라고 발표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의 엄한 말씀과 어머니 마사코님의 조용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눈으로 한국의 진실을 발견하고 싶다는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제가 사랑한 노래와 이야기들에서 상상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정말 멋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여행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해 들은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들을 모두 생각했어요. 눈을 감고 밝은 네온 불빛, 아름다운 궁궐,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땅을 상상했어요. 화려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TV에서만 보았던 맛있는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가득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용한 밤에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내일은 직접 보러 갈 거예요. 한국의 진실을 찾을 거예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용감했어요. 이 여행은 예전의 편견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짐을 챙겼어요. 옷과 제가 좋아하는 일기장, 그리고 작은 카메라를 넣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순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친구에게 한국이 우리가 상상한 만큼 멋진 곳일까?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웃으며 분명 더 멋질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희망이 가득 찼어요. 저는 어쩌면 한국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친절이 빛나는 보물 같은 곳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옛 경고들을 뒤로하고 제 자신만의 한국의 진실을 찾으며 빛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출발하는 아침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을 앞두고 긴장도 되고 설렘도 가득했어요. 재빨리 옷을 입고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마사코님은 이미 부엌에서 토스트와 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보였지만 눈빛 속에 살짝 걱정이 스치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항상 저를 아끼셨고 안전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다케시님은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처럼 진지한 눈빛이었고 어젯밤 할아버지의 경고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필요할 것 같은 모든 물건을 챙기며 가방을 꾸렸어요. 몇 벌의 옷과 제 생각을 적을 일기장, 그리고 여행의 순간들을 담을 작은 카메라도 넣었어요. 집이 그리울 때 읽으려고 좋아하는 여행 관련 책도 꼭 챙겼어요. 짐을 싸면서 제 방을 둘러보니 여기서 만든 모든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게 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반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리 모두가 설렘과 약간의 긴장으로 들떠 있었어요. 친구들 눈 속에서도 같은 감정들이 반짝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좋아하는 K-팝 그룹이나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들은 경고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함께 한국을 발견하러 온 단합된 느낌을 받았어요.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밀착시켰어요. 도쿄의 도시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보며 버스가 거리를 달릴 때마다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도로는 집을 떠올리게 했지만 곧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스스로에게 한국의 좋은 면을 볼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바깥 풍경이 점차 바뀌면서 새로운 경험과 발견이 가득할 미래를 상상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밝고 활기찼어요. 여러 언어로 쓰인 안내판들을 보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해 보였어요. 몇몇 분들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셨고 저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복도를 걸으면서 점차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잠시 시간을 보냈어요. 이륙하며 땅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멋졌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 불빛과 어둡던 땅이 점차 들판과 마을의 패턴으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앞으로 볼 것들과 배울 것들에 대해 마음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제 눈과 마음으로 한국을 경험하며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장소들, 그리고 신나는 문화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이번 비행이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 중에 몇몇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유명한 궁궐에 대해, 다른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밝은 네온 불빛의 거리와 우리를 맞이할 친근한 얼굴들을 상상하니 마치 꿈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또한 잠시 시간을 내어 일기장에 그날의 느낌들을 적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고 안정되게 날아가는 느낌, 그리고 창밖을 두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며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적었어요. 적는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의 여정에 더 깊이 연결되어 가는 기분이 들게 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고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해봤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하면서 제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어요. 아래 펼쳐진 초록과 파란색의 빛들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나라의 신호인 것 같았어요. 미소 지으며 자신감과 설렘을 느꼈어요. 어릴 적 경계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이번엔 스스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서 집을 떠나기로 한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여정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움과 친절로 가득할 것이라 믿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공기와 밝은 불빛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공항은 정말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안내판들이 있었고 일본어 안내문도 있어서 우리를 환영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입구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는 로봇의 친근한 미소였어요. 그 모습이 웃기면서도 동시에 놀라웠어요. 저는 반 친구들과 함께 넓은 대형홀이 있는 곳에 서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바닥은 깨끗하고 반짝였으며 벽은 밝고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지만 곧 조직적이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긴장이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집에서 들었던 위험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얼마나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 직원분들은 바쁘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천장에서 걸린 여러 안내판에 혼란스러워하던 제게 한 직원분이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한 직원분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작은 순간에 어쩌면 예전에 믿었던 한국의 무서움이 사실은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여정은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타는 것이었어요. 저는 큰 창문이 달린 세련되고 현대적인 택시에 올랐어요. 차장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도시를 바라보았는데 거리에는 아름답고 잘 가꿔진 나무들과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햇빛 아래 반짝이는 유리창이 달린 높은 빌딩들도 보였고 인도 위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며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체적인 장면이 평화롭고 생동감 넘쳤어요. 이동하는 동안 운전기사분과의 따뜻한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기사분은 유명한 장소들을 가리켜 주시며 각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이 첨단 기술과 오랜 역사,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유명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단순한 말들이 현대적이면서도 옛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저는 점점 더 커져가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마침내 호텔에 도착하자 깨끗하고 밝은 로비가 눈에 띄었어요. 리셉션 구역에는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왔어요. 호텔 직원분들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짐을 도와주셨어요. 외국에서 혼자 여행하는 것이 조금은 걱정되었지만 모든 분들이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가 저녁 불빛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색상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모습들을 보며 내일 방문할 장소들을 상상했어요. 저는 그 따뜻한 환영과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장면들을 잊지 않기 위해 일기장에 첫 인상들을 적었어요. 심지어 공항에서 만난 친근한 로봇의 그림도 작게 그렸어요. 저는 이 따뜻한 환영이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집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진짜 한국, 즉 친절하고 환영받으며 경이로움이 가득한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주한 거리부터 평화로운 공원까지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풍부한 역사와 현대적인 정신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스스로에게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나는 모든 순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다짐했어요. 제 마음은 가벼웠고 머릿속은 꿈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또 어떤 놀라움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유적지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책에서 조금 읽어보고 인터넷에서 사진도 봤었지만 직접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리 학교 그룹이 경복궁으로 걸어가던 중 제 가슴은 기대감에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지나던 거리들은 분주하면서도 깔끔했고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도착하자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장식으로 꾸며진 궁궐의 문이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크고 붉은 문과 황금빛 지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든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을 음미했어요. 돌로 깔아진 길은 오래되었지만 정성껏 관리되어 있었고 공기는 신선하고 약간 달콤한 향이 나면서도 역사적인 기운이 곳곳에 느껴졌어요. 우리의 가이드를 해주신 민준 씨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으셔서 전문적으로 보이셨지만 말투는 편안하고 친근했어요. 민준 씨는 경복궁의 역사를 제가 책에서만 읽었던 것과는 달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이 궁궐은 수백 년 전 지어졌으며 한때 왕과 왕비의 거처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전통 의상을 입은 왕실 가족들이 이 복도를 거닐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영광과 고난 그리고 역사의 아픔과 기쁨을 배웠어요. 민준 씨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복궁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려 했던 왕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비록 궁궐의 일부 건물들이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었지만 한국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정성껏 복원되었어요. 저는 역사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살아있는 한 부분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투어가 끝난 후 우리는 한복을 입어볼 기회를 가졌어요. 저는 밝은 파란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한복을 골랐어요. 한복은 가볍고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흩날렸어요. 한복을 입었을 때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에 미소 지으며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설레는 모습이었어요. 평소 입는 옷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서로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며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 우리는 궁궐 안을 둘러보았어요. 잘 다듬어진 울타리와 다채로운 꽃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어요. 작은 분수의 물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어요.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고요함을 즐기시는 모습과 어린 방문객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어우러져 역사와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정자에 잠시 앉아 눈을 감고 나무들이 살랑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 순간 오래전 이곳을 세우고 아껴온 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밀려왔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민준 씨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 궁궐이 어떻게 오랜 세월을 견뎌냈는지, 각 건물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궁금했어요. 민준 씨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며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경험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의 설명은 매우 명확했고 목재 기둥에 새겨진 조각들을 가리켜 힘과 지혜의 상징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경복궁을 떠날 무렵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지 현대적이고 친절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용기와 예술, 가족의 이야기가 가득한 풍부한 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래된 건물 하나하나와 그림이 그려진 벽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점점 더 사랑과 존경심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제 눈으로 아름다움과 역사를 직접 보면서 말이에요. 반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과 들은 모든 것을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날들이 기대되었고 이 여정이 저를 변화시키고 진짜 한국을 보게 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행 중 가장 뜻밖이고 마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한 날이었어요. 모두가 롯데월드를 방문하는 것에 들떠 있었어요. 저는 롯데월드의 짜릿한 놀이기구와 밝은 불빛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즐거움에 함께하고 싶어 참을 수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건물이 크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다채로운 불빛과 거대한 환영 문구들이 눈에 띄었고 입구를 지나면서 가슴이 설렘으로 뛰었어요. 실내에서는 웃음소리, 음악, 그리고 방문객들의 신나는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반 친구들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섰어요. 줄은 길었지만 주위의 에너지 덕분에 기다림이 훨씬 짧게 느껴졌어요. 친구들과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타고 싶은지 이야기하며 웃고 즐거워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활기차고 생동감 있었어요. 하지만 제 하루는 작은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갑작스러운 전환을 맞이했어요. 놀이기구가 급경사를 내려갈 때 저는 균형을 잃고 내려오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발목이 삐끗하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서 있기조차 어려웠고 가슴은 두려움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충격과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아직 소리내어 울기도 전에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뒤돌아보니 한국 대학생 몇 분이 달려와서 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걱정스러워 보이면서도 친절한 모습이었고 그중 한 분이 일본어로 괜찮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아직 통증이 있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분들은 저를 가까운 벤치에 앉혀주시고 한 분은 조심스럽게 제 발목을 살펴보셨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때 놀이공원 의료진의 또 다른 친절한 분도 다가오셨어요. 작은 응급처치 키트와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제가 잘 돌봐질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차분한 태도에 위로를 받았어요. 대학생분들은 제 곁을 지키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고 자신들의 어릴 적 롯데월드에서의 에피소드와 농담으로 통증을 잊게 해주셨어요. 앉아있으면서 저는 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는 얼마나 다른지 느꼈어요. 집에서는 낯선 곳에서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분들은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말로 이야기해 주셨고 그런 친절을 베풀어주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의료진의 한 간호사께서 제 발목에 부드러운 붕대를 감아주셨어요. 부상이 심각하지 않으니 잠시 쉬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간호사분께서 웃으며 한국에서는 서로를 잘 돌봐요. 라고 말씀해 주시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마치 이 나라의 작은 친절이 제 마음 깊숙이 닿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후 공원 내의 조용한 곳으로 옮겨져 친구들을 기다리며 회복할 수 있었어요. 대학생분들은 계속 제 곁에 머무르셨고 그중 한 분은 근처에서 작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함께 천천히 걸으면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 친근하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어린 소녀, 그리고 기념품 가게 직원까지 여러 방문객들이 작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모두가 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이 뜻밖의 사고는 저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었어요. 롯데월드처럼 분주한 곳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친절을 나누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날 제 한국에 대한 시선은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재미있는 놀이기구 너머에 이곳 사람들 사이에 깊은 공동체 의식과 공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붕대로 감은 발목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안고 미소 지으며 여행이란 이런 것이구나. 뜻밖의 친절을 발견하고 그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모든 순간,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멋진 놀라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저를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모험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복하면서도 약간은 슬펐어요.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쏟아졌어요. 공항에서 받은 따뜻한 환영부터 롯데월드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순간이 이 나라를 바라보는 제 시선을 바꿔놓았어요. 예전 집에서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보았어요. 저는 한국에 관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할아버지 다케시님께서 항상 한국이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경고하셨었죠. 하지만 지금 고요한 강물과 멀리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 즉 친절과 역사, 그리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강가를 따라 걷다 보니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손을 맞잡고 걷는 커플들, 그리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주변은 친근한 대화와 근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고 마치 큰 사랑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어요. 저는 작은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어요. 제 마음을 변화시킨 여정에 대해 쓰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에서 용감한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풍스러운 성벽과 화려한 건물들에 대해, 그리고 한복을 입었을 때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에 대해 적었어요. 롯데월드에서 발목을 다쳤을 때 낯선 이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던 순간도 잊지 않고 썼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감사함과 이곳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안겨주었어요. 또한 넘어졌을 때 도와주신 한국 대학생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의 배려 깊은 행동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너그럽고 따뜻한지 보여주었어요. 그분들의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주었어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마다 제 마음과 그들의 마음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한 가지 비밀스런 진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바로 친절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또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운전기사분께서 간단한 말투로 현대적이면서도 예의를 갖춘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셨었어요. 밝고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질서 정연한 군중들이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 기억들만 생각해도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한국은 예전에 제가 상상했던 위험한 곳이 아니라 혁신과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강가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저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와 어머니 마사코님께 진짜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용기와 아름다움, 따뜻함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찍은 사진들과 일기 속 기록,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작은 기념품들을 보여드릴 계획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한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부드럽게 흐르는 물결이 제 여정의 추억들을 담아내는 것 같았어요. 한국과 깊은 인연을 느꼈고 제 마음은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찼어요. 이곳을 그리워하겠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속삭였어요. 감사해요, 한국. 모든 곳마다 저마다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어디를 가든 당신의 친절과 아름다움을 간직할게요. 그 순간 저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열린 마음이 된 것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은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직접 경험하려 한다면 진실은 훨씬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달콤 쌉싸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성장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전하고 다른 이들도 옛 부정적인 이야기 너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변화된 제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추억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께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해드릴 거예요.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작은 다리가 되고 싶다고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편견이 또 다른 누군가의 편견이 되어 대물림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타카라가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도 선입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단 며칠간의 여행이었지만 그녀는 미디어가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첨단 시설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까지.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새로운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스토리박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